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회의실에서 뭔가 결정이 됐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리더 한 명의 결정 때문에 조직 전체가 휘청거리는 걸 보면서 좀 불안했던 적은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다오가요, 바로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나타난 진짜 완전히 새로운 조직 형태거든요. 미래의 협업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데, 자, 지금부터 그게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뭐 작은 동호회든 아니면 엄청 큰 회사든 어떤 조직이든 간에 늘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하잖아요. 도대체 누구한테 중요한 결정을 맡겨야 하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정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일해줄 거라고 어떻게 믿지?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아주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 대리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 대리인 문제가 뭔지 아주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상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무인도에 100명이랑 같이 갇혔어요. 살아남으려면 일단 리더를 한 명 뽑아야겠죠? 이 리더가 바로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리더가 나머지 99명, 그러니까 원칙자들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욕심부터 채우면 어떡하죠? 우리가 그 리더를 뭐 24시간 내내 따라다니면서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온 생각이 뭐냐면요. 이 믿음의 문제를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아예 기술로 풀면 어떨까 하는 거였어요. 바로 여기서 다오의 핵심 아이디어가 탁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착한 사람이길 바라는 게 아니라요. 애초에 모두가 동의한 투명한 코드, 다시 말해 컴퓨터 프로그램이 조직의 규칙을 강제로 집행하게 만드는 거죠. 와, 이거 정말 오래된 인간 사회의 문제를 기술로 풀려는 엄청난 시도 아닌가요? 네, 그 아이디어를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한 게 바로 다오, 탈중앙화 자율조직입니다. 여기엔 뭐 사장님이나 중간 관리자 같은 게 없어요. 대신 모든 규칙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프로그램 코드로 딱 박혀 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코드가 한번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나면 그 누구도, 심지어 만든 사람조차도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리더가 갑자기 오늘부터 규칙 바꿉니다, 이런 걸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공정성을 확보하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런 다오를 어떻게 만드냐? 크게 보면 딱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조직의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 헌법이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돈은 어떻게 모으고 의사결정은 어떻게 할지 정해야겠죠? 여기서 토큰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 회사의 주식처럼 지분 역할도 하고 투표권 역할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렇게 만든 모든 걸 블록체인에 딱 올려버립니다. 그 순간부터는 이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스스로 굴러가는 조직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 이게 말로만 들으면 좀 헷갈리니까 비디오 게임 회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일단 프로젝트 예산 전체가 스마트 컨트랙트에 딱 묶여 있어요. 개발자가 맡은 일을 끝나면 계약서대로 코드가 확인하고 월급을 자동으로 쏴줍니다.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 게임에 새로운 기능 넣자, 이런 제안이 나오면요, 팀원들이 각자 가진 토큰으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기능 만드는 데 드는 돈이 남은 예산을 넘는다? 그럼 코드가 가차없이 안 돼 하고 거절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팀장님이 계속 감시하고 잔소리하지 않아도 프로젝트가 알아서 착착 진행되는 거죠. 진짜 효율적이죠. 와, 이렇게 들으면 정말 완벽한 시스템 같지 않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는요, 세상에 나오자마자 정말이지 혹독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거든요. 역사상 첫 번째 다오가 겪었던 그야말로 거대한 실패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때는 2016년, 이 다오라는 이상을 현실로 만들겠다면서 더다오, 더대오라는 프로젝트가 훼성처럼 등장합니다. 인간 관리자 없이 코드로만 운영되는 완벽한 투자 펀드. 이 비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했고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몰렸어요. 그런데 비극은 바로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모두가 철석같이 믿었던 바로 그 코드에 아주 치명적인 구멍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해커가 그 구멍을 발견하고 무서운 속도로 돈을 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해킹당한 금액이 얼마였냐면요, 당시 가치로 무려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800억 원에 달하는 돈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냐면요, 사람의 실수를 막으려고 만든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도 아니고 코드의 작은 결함 하나 때문에 그냥 와르르 무너져버린 거예요. 코드가 곧 법이다 라는 그 위대한 이상이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당시 기반 기술이었던 이더리움 커뮤니티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엄청난 딜레마에 빠진 거죠. 자, 한 번 기록된 블록체인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이 대원칙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원칙을 깨더라도 해킹을 없던 일로 하고 투자자들의 돈을 돌려줄 것이냐. 정말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고요. 결국 커뮤니티는 해킹 이전으로 시간을 되돌리는 이른바 하드포크를 감행합니다. 그리고 원칙을 깨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면서 이 결정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원래의 체인에 남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이더리움 클래식이 된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실패로 다오라는 개념은 그냥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뭘 보완해야 하는지 정말 비싼 돈 내고 배운 셈이거든요. 이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커뮤니티는 시스템을 훨씬 더 단단하게 발전시켰고요. 지금은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다오들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진화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모든 다오가 똑같이 탈중앙화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규칙을 코드로 짜놓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유명한 유니스왑이라는 다오는요, 전체 토큰의 1% 이상을 가진 사람만 이거 한번 바꿔봅시다 하고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거대 투자자들 힘이 셀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메이커다오 같은 곳은 아예 처음 만들었던 재단이 스스로를 해산하고 모든 권한을 커뮤니티에 넘겨버렸어요. 훨씬 더 완전한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거죠. 결국 다오의 성격은 그 안에 담긴 코드가 결정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다오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아닌 것 같죠? 맞습니다.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다오가 직면한 핵심적인 딜레마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파레토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보통 80대 20 법칙이라고 많이들 부르죠. 이게 다오의 세계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이론상으로는 토큰 한 개만 있어도 다 평등한 구성원이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토큰을 아주 많이 가진 소수의 고래들 혹은 전체 구성원 중에 가장 목소리가 큰 20%의 사람들이 결국 전체 결정의 80%를 좌지우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모두가 평등한 조직을 만드는 거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오의 성적표를 한번 매겨볼까요? 장점부터 볼게요. 일단 모든 게 투명하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중간 관리자 없이도 효율적으로 힘을 합칠 수 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잠재력이죠. 하지만 단점, 그러니까 그림자도 아주 뚜렷합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고래들이 투표를 지배할 수도 있고요. 나라마다 법이 달라서 생기는 복잡한 문제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 다오의 해킹 사건에서 봤듯이 코드에 버그가 생기면 그냥 끝장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오가 보여주는 가능성은 여전히 엄청납니다. 한번 가장 큰 스케일로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아는 조직 중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가장 큰 조직이 뭘까요? 바로 국가죠. 만약에 한 국가의 예산을 쓰고 중요한 법안을 투표하는 과정이 전부 다 투명한 코드로 운영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물론 아직은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인류의 아주 오래된 질문에 기술이 어떤 새로운 해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그 미래를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